자, 질문은 우리가 받아봤고, 그럼 다음 얘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22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계가 속한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 우리 이것을 우리은하라는 이름을 씁니다. 은하, 별들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도 먼저 별이 있겠죠. 별. 태양도 하나의 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를 보는데요. 나중에 허블의 우주에 있는 은하를 분류한 것을 보면은 이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는 중간에 막대 모양 구조물이 보이고 나선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막대 나선 은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략 지름이 10만 라이트이언, 10만 광년 정도 되고요. 옆에서 보면 볼록한 은하 팽대부에 원반이 이렇게 나선판이 펼쳐져 있는 이런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계 위치는 어디 정도 되겠습니까?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정도 거리에 태양계가 속해 있습니다. 됐어요? 예전에는 관측 기술이 조금 부족했을 때는 우리 은하가 그냥 일반적인 나선 은하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에서는 막대모양 구조물이 보이는 막대 나선 은하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태양계에서 어떤 지구에서 바라볼 때 별들이 많이 보이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어느 쪽을 볼 때 별들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3번 쪽으로 봐야 별이 많이 보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별들이 3번 쪽으로 봤을 때 별이 많이 보이게 될 때 이 별들이 집단을 우리는 은하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은하수 방향을 하겠는데 은하수 밀키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한테 적도좌표기를 살짝 소개하면서 0시, 6시, 12시, 18시 해봤습니다. 태양이 6시 방 쪽에 있으면 태양과 함께 뜨고 있는 이 6시 방 별들은 잘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죠. 반면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서 밤 12시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6시 방에 있고 밤 12시 방에 18시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궁수자리가 보입니다. 이 궁수자리 방향이 우리 나라의 중심 방향이에요. 우리 나라의 중심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잔뜩 보이는 별들의 무리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6시 방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 여름에 되겠고 여름철 우리나라 밤에서 이 궁수자리 방향 쪽으로 은하수가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다면 태양이 이쪽 궁수자리 방향에 있는 겨울철에는 은하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겠죠.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40페이지 은하수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별들이 잔뜩 모여있는 집단이 있겠네요. 성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별 성자에 집단할 때 단자입니다. 별들이 집단이에요. 이 성단은 크게 구상성단과 산계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말 그대로 구 모양으로 모여있다는 뜻이고 산계는 흩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별을 구성하는 별의 나이를 보면요, 구상성단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오래된 늙은 별들이 많습니다. 반면 산계성단은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색을 보면 오래되면 이제 적색 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상성단 상대로 붉은색 별들이 많습니다. 상계성단은 젊은 별, 이제 막 푸른 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위치를 보면 구상성단은 이 은하 핵과 바깥쪽 이런 공간을 부르는데 이 공간을 헤일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위치가 헤일로와 은하 핵의 주로 위치하고요. 반면 산계성단은 이런 나선 8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선 8에 많이 존재합니다. 나선 8에 산계성단이 많이 존재한다. 되겠나요? 별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우리는 성간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먼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간,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인데요. 늙은 별들이 잔뜩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별의 재료를 다 소진됐어요. 성간물질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산계성단은 이런 성간물질들이 아직 좀 많죠. 별의 재료가 될 재료들이 많아요. 성간물질하면 별의 재료가 많은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41페이지 성단.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별들의 집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뭐 앞에서 공부해봤죠. 붉다라는 뜻은 저온이죠. 푸르다라는 것은 고온인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단을 이루는 별의 개수는 구상성단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를 구성하는 게 성단, 별만 있습니까? 하면 그렇진 않고요. 성간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그 성간물질들이 말하자면 뭐 수소라든지 또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몰려있는 성운을 쓰고 있습니다. 운자는 구는 운자입니다. 즉
별을 구성할 재료가 구름처럼 많이 몰려있는 성화물질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모여있는 성운이 있겠네요. 이 성운은 크게 발광성운, 경우에 따라서는 방출성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온으로서 온도가 데워지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을 발광성운이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리온 대성운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한테 오리온 자리를 꽤 많이 강조해봤습니다. 겨울철에 잘 보이는 오리온 자리, 오리온의 허리띠 3개, 어깨뼈, 무릎 떼야 되는데 오리온 대성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조금 괜찮은 망원경 정도면 오리온 대성운을 찍을 수도 있고요. 뭐 기술 좋은 사람은 핸드폰 프로카로도 찍더라고 하네요. 아마 꽤 조금 더 이 손으로 하면 흔들려서 잘 안 되니까 고정 장비 준비해 놓고 찍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사성운이 있는데요. 반사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반사합니다. 이때 반사하는 별빛은 푸른색의 별빛을 반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즉 이제 요 상계 성단의 별빛을 반사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계 성단이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있는데요. 핸드폰 꺼내서 플레이아데스 성단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사진 있는가 보군요. 플레이아데스, 예, 철자가 내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레가 어인지 아인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맞춤법이 좀 그런데요. 플레이아데스 성단, 동양권 우리나라에서는 좀생이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플레인지 어인지 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찾습니까? 나옵니까? 레가 어입니까 아입니까? 어입니까? 그 성단 별 자체를 보면 그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이고 그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는 나머지 성운이 플레이아데스 성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오른자리가 있는데요. 오리온이 이제 메두사 대가리 들고 몽둥이 들고 메두사 대가리 들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뼈, 허리, 무릎 이렇게만 나타내는데 이쪽 방향 쭉 가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보입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공부하기보다 읽어본 사람들은 이 오리온과 플레이아데스의 연관관계를 아마 보셨을 거고요.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암흑성운인데요. 성화물질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차단하는 성운이 암흑성운입니다. 대표적인 암흑성운이 말머리 성운이래요. 말대한 성운이 여기에 말머리 성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 자리하고 꽤 그래서 겨울철에 이런 걸 좀 보면 훨씬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에 예, 발광성운의 대표적인 것이 오리온 대성운을 주로 나타냈고요. 그 오리온 대성운 그 아래쪽에 보면 이런 말머리 성운이 보입니다. 141페이지 그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열되어서 별빛을 내는 오리온 대성은 근데 뭐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져서 별을 만들 정도까지의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온의 붉은색의 빛을 내고요. 반사성은 주변에 고온의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내는 별빛을 반사하는 푸른색 성운이 반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흑성은 성화물질 양이 많아가지고 빛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든 태양계든 은하수 방향을 쳐다본다 했죠. 근데 은하수 방향 쳐다보면 은하수가 별이 짝짝 있는데 중간에 좀 많이 커봐요. 중간에 별이 없었을까 하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쪽 별 보이고 이쪽 별 보이고 이쪽 가운데 이쪽 라인은 성화물질이 많아서 암흑성분이 많아서 그렇게 별빛이 차단돼서 검게 보입니다. 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가시광선을 못 보면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하면 적외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적외선은 그런 성화물질들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 별이 어마무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페이지 151페이지 2번 봐보십시오. 그림은 궁수자리 부분에 보이는 은하수예요. 궁수자리 쪽에서 폭이 넓고 밝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은하 중심방을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중심 부분에 검은색 띠가 둘러져 있어. 가시광선을 보면 잘 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는 암흑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별을 관찰하려면 가시광선 가지고는 부족하겠고,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으로 보면 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페이지 140쪽, 141쪽 들고 주십시오. 어제 비가 한번 살짝 좀 내린 뒤에 날씨가 꽤 밝아서 그전까지 잘 안 보이던 별이 좀 여러 개 보이던데 좀 보신 적 있을까요? 이거 교실에 있는 바람에는 뭐 제대로 볼 새가 없죠. 많이 피곤합니까? 자,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잠시만.